그래서 지금 가장 마음 편히 살 주식은 삼성전자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그 외에 삼전이 아니더라도 뭘 사든 오르는 증시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보통 이제 한 몇 개월 지나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저녁 파월의 발언을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저녁에도 서프라이즈한 소식이 들리길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오늘 밤 파월의 입을 기다리면서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와중에 사우디 호재로 인해서 엔비디아, 테슬라 등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네요. 그래서 나스닥은 0.7% 상승했고요. 그리고 또 오클로라는 SMR 기업 아마도 많이 친숙하실 것 같은데요. 이 기업도 첫 소형 모듈형 원자로 건설을 위한 시축 작업을 완료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15%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AMD와 알파벳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는 헬스케어 관련주가 힘이 계속 빠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바이오도 요즘 들어 힘이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다음입니다. 다만 이 와중에 미국 채권이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은 올해 초에 4.7까지 간 적이 있었죠. 그런데 다시 또 올라가서 4.5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채권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봤더니 최근 위험자산 선호가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코인, 주식 아마도 많이들 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는 트럼프 때문에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안전자산인 채권이나 금을 사자, 이러한 선호도가 높았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그 반대로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 그냥 채권 팔고 금 팔고 주식을 사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결국 채권을 매도하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준의 금리나 시점도 생각보다는 늦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전망도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파월의 이야기가 더욱더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3분기쯤에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난다면 또다시 증시는 급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달 말에 있을 미국 감세 법안이 재정 적자를 급증시킬 수 있다, 이러한 걱정 때문에 채권이 올랐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채권이 이렇게 오르는 거는 뭐 그렇게 반길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4.5 아래서 이렇게 좀 머물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저녁 파월의 말과 함께 채권이 어떻게 움직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환율이 급락한 이유는 이틀 사이에 환율이 또 20원이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바로 어제 우리나라와 미국이 환율 논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예전부터 공부했다시피 트럼프가 원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아니 길이 그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이유가 뭐냐 하고 봤더니 달러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미국 제품이 해외에서 팔려면 비싸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달러 가치가 높다면은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그 반대로 달러 가치가 높다 보면은 반대로 수입하는 물품, 그거는 또 오히려 싸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미국 제품을 쓸까요? 수입품을 쓸까요? 당연히 수입품을 쓰겠죠. 무역 적자가 심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쭉쭉쭉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지난번에는 대만과 함께 협상을 하면서 쭉 급락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그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환율이 쭉 떨어지면은 이제 항공주가 급등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흘러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율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고, 미국 주식을 한다면 환차익, 환차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겠죠. 다음입니다. 자율주행 경쟁은 치열해지는 중. 로보택시 출시가 한 달도 안 남은 지금 중국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바이두가 유럽과 튀르키예에 진출한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자율주행 택시 경쟁에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또한 경쟁은 여기만 하는 게 아니죠. 미국에 상장된 위라이드는 중국을 비롯해 UAE, 프랑스, 싱가포르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며, 또한 포니 AI는 우버와 협력해서 중동의 주요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은 엄청난 자율주행 패권 경쟁을 소리 없이 하는 중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딱히 보여주는 게 없다 보니까 좀 아쉬운 소식이긴 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진출한다 이런 얘기는 나타나겠지만 결국
결국은 전기차 충전기처럼 미국이나 중국 자율주행 기술을 사서 쓰는 그런 미래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많이 아쉬운데 제발 좋은 결과가 깜짝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SAMG 엔터 파산핑 성공. 파산핑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SAMG 엔터가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요. 어제요. 그런데 진짜 미친 실적을 보여줬죠. 예상보다 영업이익이 2배나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부모님들의 지갑이 눈물을 흘린 증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SAMG 엔터테인먼트는 얼마 전에 상장했던 기업입니다. 작년에 상장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공모가가 17,000원이었고 왼쪽에 보다시피 만원 초반까지 하락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슬금슬금 올라가더니 어느덧 64,600원까지 오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항상 생각이 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래요. 시장에는 늘 기회가 있고요. 그거를 못 잡는 거는 우리 탓이 아닐까? 결국은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파산핑, 캐치티니핑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아는 곳에서도 이렇게 기회가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JYP가 오늘 급등했다는 소식. 자, 엔터주 중에서 가장 힘이 없던 JYP. 그 이유는 바로 1분기 실적이었죠. 그리고 그 1분기 실적은 예상처럼 안 좋게 나왔으나 하지만 하나증권이 봤을 때는 여기가 바닥이고 2분기는 좋다 이러한 이야기와 함께 목표가 9만원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분기가 그냥 좋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2분기에는 갑자기 사상 최대 실적을 쓸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스트레이키즈의 일본 및 북남미 스타디움 투어 기대감이 등장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3분기도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오기에 2분기에서 3분기 연속 펀치를 날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엔터주 다른 기업들은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JYP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지 차트도 참 이쁘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토스 실적 좋아요. 자, 저의 원대한 계획 중 하나는 바로 여름쯤에 제 포트 중 일부를 토스 관련주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소식 하나가 나왔습니다. 토스 증권이 1분기 순이익 640억을 달성하면서 6개 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자, 지속적으로 토스는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작년부터 해외 투자 열풍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는 토스 없이 투자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는 미국 주식 일단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정보는 많이 보는 편인데 정보 찾을 때 토스만큼 편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교류도 활발하고요. 자, 그래서 이 토스 올해 말 내년 초에 해외 상장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살살 관련주를 모아두면은 치킨값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주가는 조금 잠잠한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살려고 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주길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다음입니다. 외국인이 쳐들어온다. 자, 외국인이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모두 문을 활짝 열고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죠. 제발 제 주식부터 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9개월 연속 지난달까지 매도하더니 5월달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5월은 순매수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고요. 환율이 하락하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가 또 들어오고 한국 증시는 또 상승하고 이 세 단계가 연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마음 편히 살 주식은 삼성전자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그 외에 삼전이 아니더라도 뭘 사든 오르는 증시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보통 이제 한 몇 개월 지나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나 주식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기대분들의 주식도 전부 다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충분히 8만 전자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 3천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업 실적에 따라서 미중 협상에 따라서 눈높이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북극 항로 소식에 HMM 활자. 자, 어제 북극 항로 이야기를 봤었죠. 수에즈 운하를 쓰는 것보다 가까운 장점이 있다고 하고 다만 그 반대로 러시아를 지난다는 단점이 있는 북극 항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HMM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2030년에 북극 항로가 개척될 건데 HMM을 부산으로 이전시킨 다음에 미리 준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오늘 HMM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고 7%나 상승했습니다. 다음입니다. 구형 아이폰이 좋아요. 요즘 20대에게는 구형 아이폰을 구하는 게 인기라고 합니다. 그걸로 뭐 하는데 하고 봤더니 사진만 찍는 용도라고 하는데
감성샷이 잘 나온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구형을 당근 등에서 구하다가 조금 더 싸게 사려고 온라인 쇼핑몰을 찾는 거, 이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여기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중고 아이폰은 놀랍게도 이게 대부분 가짜라고 합니다. 99%가 위조품이었다고 하네요. 자, 사실 중고 아이폰을 사는 거니까 거의 뭐 의심 없이 금액이 싸도 살 것 같은데 이마저도 가짜라는 게 많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구동이 된다는 것도 웃기네요. 다음입니다. SK텔레콤 유심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 SK텔레콤은 해킹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 178만 명의 유심을 교체했다고 합니다. 잔여 예약 고객은 699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아직도 바로 유심을 교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래도 유심보호 서비스는 전 고객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전 고객이 가입했다는 게 저는 많이 신기하더라고요. 어쨌든 SK텔레콤은 그 이후로부터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때 리포트 하나 보지 않았겠습니까? 5만원 초반대가 되면은 배당이 7%가 돼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이제 슬금슬금 그 가격까지 왔습니다. 과연 SK텔레콤이 이쯤에서 바닥을 다질 수 있을지.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공부했다시피 이제 앞으로 증시가 상승장이 나타나게 될 건데, 이러한 통신주의 장점은 약간 그 안정적인 맛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뭘 사도 오르는 장이 오게 되면은 굳이 안정적인 맛인 이러한 배당주를 살 이유가 있을까? 거기에다가 이러한 논란까지 있고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SK텔레콤을 살 사람이 있을까? 이러한 고민은 당분간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또 언젠가 트럼프가 이상한 짓을 한다면은 그때는 매수 기회가 온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우크라 종전 기대감이 살짝 죽었습니다. 자, 이스탄불에서 젤렌스키, 푸틴, 트럼프가 만날 것으로 기대가 되었으나 하지만 젤렌스키만 참여하고 푸틴은 안 간다고 하고요. 결국 트럼프도 그런데 내가 왜 가냐 하면서 불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첫 대면 협상이긴 하지만 큰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결국 우크라 재건주는 여기서 또 실망감을 가지면서 주가가 빠졌다고 하네요. 자, 다만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이 또한 매수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 원전이 잠시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서 빠졌고 엔터도 잠시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서 빠졌었는데 결국 그거는 다 매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 종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간 문제일 뿐 결국은 올 미래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어서 빠질 때 좀 잘 모아가면 결국 종전할 때 우리한테 최소한 조금의 수익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폐배터리 관련주가 오랜만에 급등을 했습니다. 야, 저도 옛날에 진짜 좋아했었는데요. 와, 폐배터리 진짜 사업 아이템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투자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전기차 캐즘이 오면서 폐배터리로 재활용하는 게 매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당연히 주가는 박살이 났고요. 자, 그런데 오랜만에 정부에서 폐배터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용 후 배터리를 국가 핵심 자원으로 인증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잠시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사실 아직까지 그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은 좀 먼 미래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다시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다음입니다. 교육주가 오늘 좋았던 이유는, 자,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죠? 세종대왕님의 생일이 바로 오늘이었다는 거.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오늘 교육주가 급등하는 모습. 다만 스승의 날이라서 라기보다는 역시나 정책 때문에 올랐습니다. 국힘에서는 교육에 관련된 공약을 발표했다고 하며 민주당과 국힘에서 추가 발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주가 좋았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국민연금은 1분기에 뭘 샀는지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타이밍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이미 2분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 산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국민연금은 1분기에 애플을 가장 많이 샀다고 합니다. 작년 4분기에는 애플을 매도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매수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알파벳, 테슬라를 매수, 그리고 또 버크셔 해서웨이도 수량을 늘렸다고 합니다. 자, 다만 이거는 1분기다 보니까 2분기는 또 다르겠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